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연일 이번 주 들어서 새로운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큰 상승이 계속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7부 순서 진행하면서 시장이 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 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자, 지금 필명을 오뚜기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오늘 기분 좋으셨겠다. 예, 오늘 아침에 오뚜기가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너무 세게 올라가는 바람에 야,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네, 자, 오뚜기도 올라가고 농심도 올라가고, 네, 지금 뭐 먹자 쪽도 올라가고, 지금 바이오 쪽도 다시 또 힘을 내는 뭐 LNC 바이오 같은 경우 또 큰 상승 나오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가 밀릴 틈이 없어요. 지금 40포인트 정도까지 지수가 올랐는데, 야, 이게 다른 것들이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선주가 조금 연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가지고 좀 밀리는데, 그렇다고 지수가 지금 밀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침에 잠깐 30이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이내 반도체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7%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도 시장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이거든요. 지금 시장 40포인트라는 게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2.5% 정도 올라 있고, 또 거기에 뭐 조선주가 좀 쉰다 그래도 뭐 또 로봇주들 엄청 올라가 있고요. 또 코인주들도 올라가고 바이오까지 좀 가세가 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루할 틈이 없이 세게 올라갑니다. 방금 전에도 풍산도 뭐 현대 로템 쪽으로 탄약 계약 맺으면서 또 잠깐 움찔했었고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오늘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업종들은 다 올랐다. 또 질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조선주는 왜 안 가나요 오늘? 뭐 이런 질문 하시면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멋져요. 제가 이거 제가 자연스럽게 찍은 게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이상합니다. 중국 주방장 같아요. 네, 얼굴이 중국집. 중국집 주방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썩 그렇게 훌륭해 보이진 않는데, 네, 하여튼 뭐 만들어 주셨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지금 금요일이니까 뭐 조금 있다가 점심 드시는 걸로 하고 12시 반까지 만들어지는 주식 먹방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뭐 시장 늘 그렇죠. 지금 가장 뭐 미국도 오늘 또 다우가 한 600 올랐어요. 나스닥보다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빨리 전개될 것 같아, 이런 이슈로 어저께 밤사이에 또 그 흐름들이 굉장히 빨리 세게 나왔잖아요. 지금 참 보면은 시장이라는 데가 참 묘한 게, 안 되려면은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만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또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 시장도 와, 이랬던 적을 언제 맛볼 것인가 했던 그런 시기가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예요. 진짜 놀랍다 할 정도로 시장이 빨리 이렇게 전개가 돼서 뭐 조금만 더 오르면 3,400을 바로 코앞에 있을 정도로 시장이 빨리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좀 대단하죠. 우리가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3,200에서 왜 못 가지? 7, 8월 계속 박스권에서 놀면서 언제 가지 이런 조바심을 냈던 그런 시장, 또 특히나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 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갑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남부럽지 않은 올해 통틀어서 보면 또 우리 시장 지금 다시 아마 1위권 탈환했을 거예요. 전 세계 증시에서 이 정도로 오른 시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올해 연초나 4월 정도 이후에 흐름만 보면은 상당히 남부럽지 않은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부럽지 않은 시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내 계좌라든가 내 뭐 갖고 있는 종목에 그대로 좀 투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매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수는 분명히 날아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어제 어느 그 텔레그램에 제가 그 뭐 자주 이제 참고하는 그 텔레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직 그 최종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는 주인장이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못 벌었다부터 포함해서 올해 어떤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냐 해서 뭐 1억 이상 벌었다, 5천 이상 벌었다, 뭐 3천 이상 벌었다, 1천 이상 벌었다, 1천 이하 벌었다부터 해서 1억 이상 까먹었다도 있고 5천, 3천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까먹었다까지 해서 했는데 의외로 거의 못 벌었다가 대부분이에요. 나온 그 초반에 한 몇십 건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냥 제자리 맴맴이다. 물론 이제 조금 벌었다가 또 그 다음 순서로 좀 있긴 했지만 지금 지수가 한 40%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비해서는 글쎄 여러분들 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번 장에서조차도 별 재미 없었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야간 방송 때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한국경제TV에 이제 야간 방송 유일하게 나가는 시간 새벽 시간에 나가던 걸 1년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유튜브 때 이제 낮에 뵙는 거 말고는 한국경제TV 나가는 시간은 목요일날 밤 9시밖에 없거든요. 어제도 이제 처음으로 나가가지고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매일 30씩 한 2, 3일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미국 금리가 결정되는 9월 17일 정도 즈음에 한 3,500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아마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3,500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뭐 무모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텐데 자 보세요. 매일 하루에 30, 40씩 오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3,500 갖다 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도 금방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 오르면 제가 그 뒤에 사족을 붙이는 게 뭐 그 미국이 금리 내렸다 그래가지고 9월 17일 아침에 짠하고 만약 한 7, 80, 100 이렇게 오르는 장이 나오거든. 그때 진짜 조심하시고 그때 좀 발을 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즐기시고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제 얼굴 밑에 보면은 오늘의 주제라고 저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무자비한 시장이다, 무관심이 답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제목에 대한 풀이부터 잠깐 해드리고 지금 무자비한 시장이잖아요.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와 이게 갖고 있어서 다행이지 없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따라붙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들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야 이게 이 정도면 많이 올랐나 싶은데 또 기가 막히게 더 올려버린 그런 상황들을 만듭니다. 이게 무자비하다라는 건 원래 좀 뭐 나쁜 느낌 같지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건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내려 찍으면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대예요. 야 이거 뭐 대충 우리한테 뭐 살 기회 주면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오늘 비록 조선기자재 같은 게 좀 마이너스가 나지만 저는 이거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왜냐하면
네,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이 올라간 포인트가 엄청나요. 예, 뭐 한 5, 60만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올라간 다음에 오늘 2, 3%뭐 깊어봐야 한 4%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뭐 야 이거 조선 기자재 이제 맛이 가가지고 끝난 거냐 또 이렇게 아우성을 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차피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개인들이 또 시장 지금 잠깐 살펴보면은 뭐 오늘이라고 달라질까 싶긴 한데요. 예. 자, 지금 벌써 오전 시간 11시 40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은 또 습관적으로 지금 사고 있고,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현물은 초반에 좀 샀지만 선물은 한 1000여 개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흐름조차도 지금 한두 시간 지나면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완연하게 수급적으로 바뀐 것이 그거죠. 개인들은 올라갈수록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완전 슈팅을 하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지금 사실 제가 너무 자신있게 다음 주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이 한번 단기 꼭지를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무서울 정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한 3,500까지 올라가는 장이 다음 주에 나온 다음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꼭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그 흐름만 보면은 뭐 언제 시장이 멈추겠느냐 할 정도의 무서운, 진짜 제가 지금 여기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무자비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시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무자비하다라는 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얘기는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도 되는데, 결국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수나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긴 하지만 주식 가지신 분한테는 결국은 산에 오르는 이유를 누가 묻는다고 하면 내려가기 위해서 오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수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번 이제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따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지수대가 구조적인 성장기를 맞았다. 드디어 뭐 20년, 30년의 저평가를 끝낼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았다라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한 3, 4개월 전만 해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역사적으로 최고가의 지수를 며칠 맛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은근히 이거 진짜 이제 장난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개인들의 포지션은 지금 3일째 조단위 매도를 맨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되게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 기관은 막 이제 우리나라 시장 된다면서 막 들어오는데, 개인들은 이거 화들짝 놀라서 어이쿠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또는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 결국은 탈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그제도 그 생각으로 던졌을 텐데 계속 올라가.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포인트 이상으로 더 피치를 올려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집 나가려고 나가는 분들이 아차 싶어갖고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주 인물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무자비한 시장인데 무관심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뭐 웃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견물생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 근데 여러분들 오르는 거 보고 있어도 야 이거 팔아야 되는데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조마조마하게 가슴 벌렁벌렁 하면서 막 가슴 쪼여가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 있으면 내 요 알량한 수익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 이거 그냥 진짜 HTS 끄고 안 보시는 게 답이에요. 예, 안 보면 궁금은 하지만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데, 이거 지금 며칠 꾹 않고 저는 진짜 저라면은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정도에 열어볼 생각하고 안 볼 것 같아요. 예, 그냥 시장에 대해서 안 보는 게 답이야. 왜냐하면 예, 보면 지금 개인들 어제 오늘 그저께처럼 계속 팔잖아요. 뭐 지금도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기대값을 갖고 되게 오르긴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보면 지금 지수는 사실 이제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저평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베이스나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미국보다 훨씬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예, PER 단위나 이런 것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뭐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PBR 1배 미만이 말이 되느냐를 이제 현실화시키면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 가치가 내재적으로 북밸류가 한 1,000억 정도 된다,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된다, 이렇게 보는데 왜 시가총액은 6, 700억이냐.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뭐 시장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되면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모래성이라든가 사상 누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다행히도 뭐 개인들이 포모 현상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초기 뭐 지수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당황스럽지만 이때는 늘상 보면서 와 감탄하고 뭐 이거 좀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것보다도 개인들이 포모 현상 일으키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까지, 예, 그냥 못 본 채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번 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뭐 사실 알량한 그런 현금 비중 가지고 뭐 들어가서 뭐 먹을까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뭐 부지런함도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어떻게 잘 건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드리고요. 자, 오늘 뭐 시장 올라가는 흐름이 너무 기가 막힐 정도이죠.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10포인트, 코스피가 40포인트, 아주 똑같은 비율 정도 올라가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필적할 정도의 상승입니다. 지금 7%. 제가 어저께 야간 방송 때 그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그랬죠. 저희 골드만삭스라는 기관에서 지난 7월 달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원래 목표가를 높게 갖고 있다가 31만 원으로 낮추면서, 예, 하이닉스 안 좋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2달 전에. 근데 웃긴 것들이 어제 오늘 제일 많이 사는 애들이 골드만삭스예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예. 2달 전에 분명히 하이닉스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라든가 되게 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실제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무섭게 가는 케이스들이, 예, 나오게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아주 뭐 마이크론이 간밤에 목표가도 올라가면서 또 뭐 7.5% 정도의 상승, 어제 뭐 초반에 9%도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뭐가 꿀릴 게 있죠? 올라가도 한 끗발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건데, 마이크론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뭐 분기순이익이 안 나옵니까? HBM 뭐 점유율이 떨어집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도 꿀릴 게 없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냥 미국 기업, 한국 기업의 차이밖에 없는 정도인데, 그 간극이 줄어든다고 하면 솔직히 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8.15라든가 달란트 TV 나갔을 때도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이렇게 어느 게 더 좋으냐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걸 왜 경쟁의 체제로 보느냐. 둘 다 좋다. 예,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할 때 애기들이 그 선택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그걸 강요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둘 다 결국 좋은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잘 버는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삼성전자 한 60%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조금 더 프로테이지로 앞설 수 있는 건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다라고 8월 말에 제가 여러 군데 나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지금 묵직하게 올라오지만 솔직히 삼성전자가 뭐 5%, 6%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선 하이닉스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과 함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뭐 진짜 이게 오늘 키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보지 마세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보면 팔고 싶어져요. 그런 생각이 좀 퍼뜩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일단 화두로 던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뭐 강한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메인 대시로 추려보면, 당연히 오늘 이제 반도체, 뭐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 갖고 올라가는 반도체 쪽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로봇이 강합니다. 로봇이 어제 그제는 조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오늘 대빵 종목 지금 보면 현대무벡스가 다시 올라가죠. 현대무벡스 같은 게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안 봐도 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만, 현대무벡스가 지난 한 2주일 전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내용이 나왔던 게 뭔가요? 로봇주들 한 30개 정도 있는데 실적이 나옵니다. 수주가 있습니다. 숫자가 좋아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2분기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개 중에 올라간 로봇주가 한 4-5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수주 증가율과 매출단의 증가율을 보여줬던 게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가 지금 어느덧 로봇주 쪽에서 뭐 굉장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올라가는 거, 뭐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게 지금 뭐 21% 올라가면서 뭐 그림 역시 좀 파괴적으로 세게 올라가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로봇주들이 지금 올라갑니다. 로봇주들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여러 개 있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 그 바이오가 지난주에 좀 셌다가 이번 주 내내 별로였는데 오늘 조금 또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캐대언 때문에 또 한 번 난리 난 게 이제 농심이잖아요. 농심이 지금 이틀 만에 40%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농심이 진짜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엄청나게 오르다가 아까 뭐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6%대. 근데 이거에 이제 지난번에 그 삼양식품 올라갈 때도 보면 뭐 그 소스라든가 불닭 소스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좀 세게 올라갔던 S&D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되게 빨리 그 자리를 잡으면서 S&D 같은 게 지난번 삼양식품 갈 때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많이 올랐죠. 얘도 28,000원대에서 14만원까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농심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세게 올랐잖아요. 오늘 좀 나온 현상 중에 가장 돋보인 것 중에 하나가 율촌화학 같은 거, 포장재죠. 이거 농심의 그 라면 포장하는 거, 그 회사가 지금 아까 최대 한 7%대까지 올라간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라면 뭐 주 원료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 아닙니까? 밀가루.
자, 지금 사조 동화원이라고 요게 지금 23% 올라 있는데, 어쨌든 라면의 주원료가 또, 예, 밀가루다 보니까 밀가루 관련 주들도 올라가고요. 또 이제 김밥 챌린지의 또 원주 아니에요. 우양 같은 경우, 예, 지금 조금 내려서 9%지 아까 얘도 1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이런 파괴적인 어떤 그 동반 상승의 흐름들을 또 이끌어내는 분야들도 많이 지금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제가 진짜 느끼는 단적인 느낌이 완전 진짜 이거 무자비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 정도로 시장이 그냥 뭐 휩쓸고 간다. 이거 좀 나쁜 뭐 예지만 뭐 진짜 쓰나미가 이렇게 우리 시장을 그냥 휩쓸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확 휘젓고 가는 느낌. 예. 근데 지금 한창 이제 밀물처럼 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계속 3일째 한 1조대 이상의 매도를 계속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코스피 불장은 오래 못 가더라.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개미들만 매도로다가 이제 대응하죠. 그리고 2500대 이상에서부터 인버스 고버스 치신 분들 지금 뭐 완전히 그로기 상태 직전까지 몰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치는 분들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조마조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인버스 고버스 치는데 맨날 30, 40씩 계속 올라가네. 뭐 계속 평가손이 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거 설렁설렁하다 3,500 가고 4,000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진짜 이거 반대로다가 친 거 가지고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만한 그런 시기예요. 2,500부터 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멘붕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진짜 어려운 시장.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안에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왜 2,500에서부터 인버스를 쳤을까요? 인버스 ETF나 고버스를 왜 그렇게 매수를 했느냐. 어렵게도 어려운 결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 어쨌든 뭐 내려갈 구실을 보면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 못하잖아, 1%도 못할 것 같잖아, 뭐 이런 거부터 포함해서 뭐 지역적인 리스크,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것 때문에 파업 많이 일어나면 외국인들 다 떠난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실마리를 잡아서 버티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는 그런 것하고 아랑곳 없이 지금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한 시기다라고 해서 강하게 지금 배팅을 거는 거잖아요. 지금 새 싸움에서 보면은 일단 시장은 올라 붙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늘 보면 사실 개인 투자를 위한 시장이라는 게 잘 없다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되는 게, 개인들이 대부분들 바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조정시 매수 뭘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계셨는데, 진짜 뭐 조정을 조정답게 바꾸서 올라갔냐 생각해보면 지난 한 6, 7개월의 궤적은 그냥 뭐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궤적을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우리가 뭐 명확하게 확인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기자회견 보면서 적어도 임기 안에 나름대로 5천까지의 목표를 꼭 달성을 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강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100일 됐는데 뭐 잘하니 못하니 말들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지지율 가지고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앉았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의 부양 의지만큼은 명확하죠. 어제 양도세가 뭐 깔끔하게 정리 안 됐다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어젯밤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끝난 거야, 게임. 대통령이 10억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법을 고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시행령을 안 고치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0억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고치니 뭐니 하는 얘기들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뭐 여당에서도 50억 얘기를 해가지고 그네들이 윤정부 때 만든 50억을 계속 또 지킨다 이렇게 뭐 그것도 어쨌든 시장에는 50억 또는 뭐 그 이상으로 차라리 범위가 넓어지면 더 좋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10억으로 갈 뻔했던 게 50억으로 아직 뭐 확정이 안 됐다고 자꾸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현재 50억입니다. 10억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기재부의 안이었던 거고 그걸 시행령으로 고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아직 매듭이 안 젖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얘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로봇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로봇주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그 8월 15일 전후부터 지금 근 한 달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요새 답 맨날 드리는 게 다음번 어닝 시즌 전까지요.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어닝 시즌과 어닝 시즌 사이에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무벡스처럼 실적이 담보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야? 그냥 뭐 피지컬 AI 관련된 해외 사례라든가 뭐 옵티머스가 뭐 이번에 미션을 새로 받아서 앞으로 근시일 내에 뭐 100만 대 깔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든지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IPO 이슈라든지 여러 개가 이제 겹치는데 사실 결정적인 건 노란봉투법이죠. 그게 만든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노란봉투법에 뭐 허상이라고까지 꼭 집을 건 아니지. 물론 이제 각 그룹이나 기업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 무인 자동화 이런 것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은 세상으로 빨리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로봇주들 사실 매출이나 순이익 단위로 그렇게 훌륭하게 증가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한 1년, 2년 동안도 저는 그렇게 잘 날아가는 숫자로 막 개선이 돼갖고 좋아서 죽겠어요 하는 기업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쨌든 이슈가 만들어졌고 다음번 어닝 시즌이 11월 15일 전후로 따져보면 10월 한 중순부터 이게 삼성전자, LG전자 10월 한 둘째 주 초반에 가실적 나오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초, 11월 한 15일쯤 돼야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 대부분은 아마 10월 아주 말에서 11월 뭐 15일 요 사이쯤 기업들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때 돼선 또 새롭게 평가를 받겠죠. 이것들 주가는 딥다 올려놨는데 매출은 지난 분기랑 크게 달라진 게 없네 이러면 고개 숙이겠죠. 저는 로봇주는 한 10월 한 초순 정도까지는 분위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10월 초순이라는 게 날짜로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너무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10월 한 15일 정도 내외까지는 일단 로봇주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뭐 열심히 올라가는 애들 많은데 이런 게 사실 좀 냉정하게 좀 보면 대부분 허상입니다. 뭐 TXR 로보틱스, 제닉스 뭐 아까 보니까 나우 로보틱스도 지금 21% 올라가네. 저거 진짜 한 분기 두 분기 안에 뭐 드라마틱하게 매출 늘어나고 이럴까? 저는 생각보다 별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이제 호기를 잡은 거죠. 저는 하반기 뭐 내내까지는 아니고요. 한 10월 초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도 뭐 날짜 아직 충분히 남았으니까 향유하면서 수급이죠. 요새는 사실 올라갈 때 재료도 재료지만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돼. 로봇이야. 이걸로 다 밀어붙이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살포시 들어갔다 한 입 베어먹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네, 그 미국 증시도 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맨날 쭉쭉 오르죠. 막상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다른 생각할 거라고 봐. 야,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애써 감추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사실 이번에도 고용지표 보면은 뭐 숨겨져 있는 실업률이 또 올라가게 생겼고, 간밤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몇만 건 이상 나왔고, 고용지표 되게 후지게 돌아가는 거 보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해석하는 거의 차이예요. 뉴노멀이기 때문에,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생산성과 경제성장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최근에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나빠져도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 기업이나 그 섹터가 망하느냐?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대로,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 본연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놀아라, 로봇이 다 해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화가 되거나 무인화가 돼서 사회는 사회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다 돌아가는데, 사람은 그냥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어떤 삶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뭐 극히 어떻게 보면 극히 뭐 이상적인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 아마 사람들이 되게 좀 무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봇이 다 사람을 대체하고 있으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뭐 전부 다 시나 소설을 써야 되나요? 어떤 사회가 나중에 열릴지 모르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제 지금 다시 좀 삐져나갔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꾸역꾸역 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그 17일 정도를 계속 변곡점이라고 해요. 근데 뭐 금리 인하 된 거 가지고 2, 3일 더 파티가 열릴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주식 먹방이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파티 얘기나 뭐 결혼, 제가 어저께 밤에 야간 프로 나가서 어제 시장을 정의할 때 결혼 피로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파티를 하고 있는 거 맞는데, 어떤 이는 거기에서 먹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결혼에 음식 매우 좋았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수위와 갖고 있는 포트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어제 오늘도 못 먹었어, 이런 분들 많을 거고, 어제 막판에 조선 탔더니 오늘 내려, 이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죠? 체한 분도 있는 거고, 로봇주 그냥 미친 척하고 갖고 있었더니 그냥 맨날 오르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파티에서 굉장히 파티의 주인공이 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들러리 같은 느낌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 시장인데, 결혼 피로연, 제가 뭐 말장난 같지만 올라가는데 되게 피곤해. 붙잡고 있기도 피곤해. 이거 뭘 사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피곤해. 되게 고차원의 방정식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파티는 하고 있는데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로봇주라든가 뭐 코인주, 반도체를 안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금 손 빨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다 개별적으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시장 보니까 뭐 계속 똑같습니다. 40 올라 있고 10 올라 있고 그 흐름인데, 저는 이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도 그냥 쭉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도 그냥 설렁설렁 하다 보면 또 20, 30, 40 올라갈 것 같고, 월요일, 화요일도 그럴 것 같고, 이제 화요일 밤 새벽, 수요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뭐 지금은 B컷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100% 가까이, 뭐
100% 확신이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근데 기정사실의 어떤 금리 인하를 보고 과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언제쯤 이제 자각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속 환상 속에 빠져 있느냐? 차라리 그러면 더 연장이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제 냉철하게 보자, 이런 이제 배신자 내지는 선도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바로 헷가닥 하기엔 시간이 좀 짧은 거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막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미쳐서 사는 포모 현상이 빠르면 다음 주 초반에 생길 거는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아봐야 시장에 어떤 충격도 없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더 좀 한번 뭐 날아가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이후에 2, 3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 뭐 포모 현상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안 생기면 차라리 연장 이렇게 하루하루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드디어 더 높은 지수대에서 과감하게 사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개인이지만 저 개인하고 나 개인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이끌어가는 지금 장세는 그냥 느끼시고 즐기세요. 가능한 한. 근데 이제 너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는 섹터를 가지고 견디셔야 되겠죠. 지금도 분명히 재미없는 섹터는 뭐 있거나 또 상대적인 덜 올라가는 것들 보면 좀 허탈감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라도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에 조금 담가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러고서 뭐 과연 90% 정도를 지금 뭐 조선주다 로봇주다 이런 거에 들어가긴 좀 너무 늦었다는 판단 하실 수는 있지만, 최소한 5에서 한 20% 이내 정도쯤은 담가 놓으시는 게 아직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고요. 이번 장이 저는 3,500 정도 내외에서 단기 폭풍을 좀 맞는다 그래도 결국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쌍봉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일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은 설사 뭐 내가 제일 고점에 잡았어도 다음번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외봉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장이.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시장은 그리고 계기면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4천까지는 최소한 보내지 않겠어요. 5천은 모르겠지만, 시장이 뭐 지금 그 대통령에게 강력한 의지대로 보면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도 해서 올릴 거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 혁신적으로 최대 세율을 한 25%까지 낮추면서라도 붐업을 시킬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뻔히 지금 우리 눈에 뭐 이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고점 잡아가지고 잘 팔고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시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장은 제가 한 40년 가까이 본 바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조정은 짧고 날아가는 건 긴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은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조정까지도 내가 다 먹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요게 딱 맥점이지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와봤자,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어느 정도 내렸으니까 다시 채워야지,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냥 제가 이 답 드렸잖아요. 무관심이 답이라고. 그냥 오랫동안 안 쳐다보는 게 답이다, 이거. 그냥. 왜냐하면 보면은 그냥 찌릿찌릿 하잖아요. 내 계좌 계속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단위로 바뀌는 거 보면, 야, 지금이라도 하고. 여러분들 개인들 투자가 제일 맹점이 뭡니까? 그래서 내려가도 불안불안하시고 가슴이 벌렁대는데, 올라갈 때도 똑같아.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멍청하지만 사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게 이 정도 될까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말씀드리고 어이없이 끝난 종목인데, 지금 세진중공업 있잖아요. 오늘은 뭐 한 3% 조정받고 있는데 어제 28,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제 가이드 계좌에 샀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에 제가 샀던 가격이 12,820원, 제 가격까지도 기억납니다. 12,820원. 이렇게 샀던 가격이 있었어요. 한 열흘 전쯤에.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13,500원에 팔았어요. 예. 한 6,700원 올랐어 이러고 팔았다고요. 예. 12,820원에 샀었는데, 요때. 한 6,700원 먹고, 야! 3, 4% 먹었어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예. 계속 저는 뭐 되게 밑에서 추천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질 비슷하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쓰려요. 그냥 안 보고, 예, 그냥 있었으면, 예, 배 이상이 나오는 종목을 왜 나는 저걸, 예, 저러고서 나왔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HJ중공업도 만만치 않죠. 뭐 제일 또 먼저 올라갔던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근데 이번 장이라는 게 물론 결과론이긴 한데, 이번처럼 이렇게 3,400에 초근접하는 지수장이 갑자기 출현하면서 많은 섹터들이 올라가니까, 불과 우리가 한 열흘 전, 보름 전에 바닥에서 되게 한번 긁어봤어요 이런 종목들의 지금 뜨임새가 엄청난 거죠 지금. 예, 비단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도 다시 자랑질 비슷하게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예, 이거 월요일쯤 사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삼영엠텍이요. 삼영엠텍 제가 말씀드릴 때가 언젠데요. 이때잖아요, 이때. 예, 6,000원대 할 때. 지금 이거 16,000원. 앞에 딱 일자가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은 지금 3일 쉬고 한 번씩 급등하는 패턴이라, 월요일 날쯤에 5일선 정도 부근에서 한번 매칭을 좀 해보면, 뭐 조선주 그렇게 오랫동안 쉴 것 같지 않거든요. 예, 다시 한번 또 뜀박질 할 것 같아서, 3일 쉰다라는 요건 패턴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한번 5일선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조차도 그래요. 예. 아니 뭐 입으로 분명히 나불나불 된 것 같긴 한데, 실제 뭐 먹어서 계좌에선 100% 났어요 이렇게 자랑할 만하게 솔직히 못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들 드린 건 엄청 열흘 전쯤. 자, 우리가 시간을 요새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이제 가정을 하는, 미래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뭐 하락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야, 저도 딱 멀리도 아니고 보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그냥 읊어댔던 종목들이나 일부 샀던 종목들 열흘 만에 따블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이건 지금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면서 시세 보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안 쳐다봤으면 그만인데, 한번 이거 믿고 가보자 이랬으면 그만인데, 그냥 금액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사가지고 타이밍 잡아서 샀는데, 불과 뭐 한 30분 1시간 만에 3-4% 나오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4-5% 나오니까 어이구야 반갑다, 예, 다행이다 이러고서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패착이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거든요. 예. 자, 어쨌든 강세장에서는 진짜 뭐 다시 한번 오랜만,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느끼는 건데, 다 예고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죠? 예, 강세장 출발한다잉? 이러고서 우리한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핸들 꼭 잡고 계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2달 전에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나쁜 놈들처럼 하이닉스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좋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올라가니까 드디어 뭐 다른 또 IB들에서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빼놓고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지금. 네. 드디어 이제 막 갖다 붙여 막. 예.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다면서 지금 막 침 바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오랜만에 느껴보지만 뭐 개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길게 확장될 수 있음이고, 사실 길게라는 개념보다도 제가 이번 장을 보면서 늘 비교하는 게 2021년도 1월 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한 보름 정도 만에 한 400포인트 올랐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장렬하게 1월 11일 날 끝난 장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오르는 장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뭐 과열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극상으로 포모 현상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개인들이 3, 4일째 매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빨리 나가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은. 네. 1월 11일 장이 딱 1월 12월 12월 말부터 1월 11일 날까지 나왔던 시장인데요. 지금 시장이 불현듯 그런 시장이에요. 네. 그날 1월 11일 날 10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아침에. 그러고서 오후에 고점에서 150포인트가 빠져서 결국 마이너스 50으로 끝난 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쉬었다가 다시 6월 달에 최고치 지수 찍으면서 장이 쌍봉 비슷하게 끝났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설사 못 팔아서 물리더라도 다음번에 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무벡스를 10,000원에 못 팔고 있다고요? 예. 예. 더 있어 보세요. 예. 왜 벌써 팔어? 다음 주 화수 정도에 팔면 더 높게 팔 텐데. 예. 예, 같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시장은 지금 미쳤다는 표현 방금 누가 써주셨는데, 아니요, 꺾이면 팔면 늦고요. 결국은 순차적으로 올라갈 때 줄이시는 게 제일 정답인데, 개인들이 사기 시작할 때 조금씩 줄이시기 시작하면 돼요. 예, 모든 종목이든 뭐 지수에 대한 뭐 포지션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든, 뭐 제가 봐서는 개인들만 팔고 있는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빨리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이렇게 드리고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지금 한 6, 7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용은 지금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사실 뭐 종목들 지금 날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뭐 딱 그냥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데 뭐 특별히 이게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용기와 또 버팀과 또 포기와 또 나만의 어떤 목표 수익률 이후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내 관점을 계속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반도체가 한창 지금 불붙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 또 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먹방 쪽 관련해서도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오늘 바이오 쪽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삼바가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신설 자회사의 플랫폼 전략이 뭐냐, 여기 보면 그 이중항체랑 약물 적합체, ADC랑 또 펩타이드, 비만 이런 쪽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자회사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꿈꾸는 이상, 향 이런 것들의 관련주들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잠수함 쪽 오늘 이슈가 이제 범한 표에서 어젯밤에 제가 추천주였는데, 뭐 지금 지극정성을 들여서 캐나다 잠수함 이거 60조짜리 따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잠수함에 들어간 연료전지 모듈 만드는 회사가 범양 퓨얼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성형미용 관련해서 어제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드렸었거든요. 원래 지난 한 2달 전쯤에 이게 그 세금 환급해주는 게 일몰된다 그래갖고 한번 내가 찍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또 발언을 통해가지고 그저께 K푸드보다 성형건강이 더 고부가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1,000억 세금 아끼려고 하다가 수조 원대 그 이런 뭐 관광과 관련된 어떤 매출 단위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이거 일몰도 좀 연장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해킹 이슈. 지금 SK텔레콤 4월달에 해킹 나서 KT가 고소하다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또 KT도 털렸다 이럽니다. 자, 이제 해킹 이슈, 사이버 보안 이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자, 제가 오늘 리포트 아침에 3종을 말씀드릴 때 사피엔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제도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 이 기사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유럽 가전에서 주인공이 됐던 게 바로 스마트 글래스, AI 글래스다. 그래서 뭐 생태계가 무한 확장된다 그러면서 이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라운텍하고 사피온 반도체가 관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가 나왔길래 사피엔 반도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어제 반응 거의 없었던 종목이죠. 사피엔 반도체가 오늘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렇게 늦게 떠. 네. 자, 사피엔 반도체 지금 8% 올라가서 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 나오고 이럴 때는 안 움직이더니 오늘 얘도 그렇고 최근에 또 꾸준하게 그 AR 글래스라든 AI 글래스 쪽으로 예, 관련주로 제일 부각이 많이 되는 종목이 라운텍이거든요. 라운텍도 오늘 신고가 예, 장중 지금 15%까지 올라갔어요. 3% 시작해서 얘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 지금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이게 짧게 보니까 길게 보면 엄청 올랐어요. 2,700원, 2,200원이었던 애가 지금 7,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라운텍도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AI 글래스도 앞으로 새로운 폼팩터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텍 로봇 쪽에 칩 들어가는 거에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것도 이틀 어제 그제 세게 올랐다 오늘 좀 주춤되는데 눌림목 공략 해보기 좋은 타이밍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TCK가 오늘 제일 이제 추천주였어요. 아침에 이거 세 가지 뭐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이크론 오를 때도 이 얘기가 됐지만 낸드 플래시 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낸드 쪽 관련돼서 이게 그 소모품 들어가는 포커스링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생깁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TCK가 엄청납니다. 예, 지금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보면은 예, 어제까지도 좀 잠잠하다가 오늘 지금 15% 올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2% 시작해갖고 18%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 처음부터 막 두 자릿수 올라간 게 아니고 되게 세게 초반 이후의 시세를 끌고 가는 모양으로 좀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주식 먹방 시간이 사실 뭐 한참 아침 시간이 지난 뒤라 좀 사후 약방문식으로 말씀을 밖에 못 드리는데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이디어 얻은 게 AI 교육 내년부터 우리 전 국민 다 해야 된다. 로보다. 로보 오늘 아침에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꾸역꾸역 올라서 지금 10%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 예, AI 교육은 로보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네. 와이바이오는 뭐 네. 저의 그냥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보다도 저는 한 1년 내지 한 2년 내로 4배 내지 한 5배, 10배 이 정도 시세 보는 종목이니까요. 저는 매일매일의 흐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적어도 와이바이오는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뭐 하루에 5%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의 시세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요새는 와이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냥 하루에 치매 예방용으로 해서 5줄, 10줄씩 그냥 맨날 모으세요. 그냥 1년 정도 생각하고 일일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초면이면은 제 방송을 거의 안 들으신 분이네요. 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와이바이오를 한 20번쯤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자, 어쨌든 요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오늘 구몬리 작전 7부 순서 주말까지 꾸준하게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오후 시간까지 잘 즐기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주말 야간 방송이나 이럴 때 유튜브로도 뵐 수 있으니까 주말에 또 여러가지 얘기 나오는 것도 일요일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뵐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 유튜브 주식 리니얼로 오랜만에, 제가 한 달 동안 유튜브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주식 리니얼이라는 사이트로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마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